시민이 궁금해하는 부산 이슈를 집중 탐색하는 시사토크, 시사예능, 시선뉴스톡 회색마이크 정남입니다. 가을에 딱 맞는 두 남자, 추남 두 분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생긴 추남이든 가을 남자 추남이든 상관없습니다. 할 말을 하는 부산 추남, 부추남, 시민농객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절마다 별명이 바뀌어도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진정성 하나는 변치 않는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진짜 가을입니다. 9월. 아까 제가 처음에 추남이라고 인사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을이 되면 여름보다 이 햇빛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와우. 예, 이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가을이 이 남자의 계절이다. 그래서 야,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고덕서 씨 그 휴대폰 보니까는 요새 그 웹툰 그 로맨스 웹툰 많이 보시더만 그래서 그런가 보네. 아, 왜 그러세요? 너무 허황된 꿈 꾸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해지고 나중에 상처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개인사입니다. 개인사고. 자, 그래요.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 저희 시선 뉴스톡에도 바뀐 게 좀 있습니다. 오. 궁금하시죠? 이 위클리 B급 뉴스 탑3가 운수대통하는 부산을 위한 시민들의 따끔한 댓글을 읽어드리는 코너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일명 부슈대통. 와, 운수대통은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슈대통은 무슨 말입니까? 부산의 이슈 댓글로 통하였느냐 뭐 이런 의미 담고 있는데, 자, 그러면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부슈 대통 출발. 어벤져스 아니죠. 어펜져스가 부산에 떴다. 2020 도쿄올림픽 펜싱 사브르 메달리스트인 어펜져스 4인방 중에 구봉길 박준호 선수가 부산 동인회 출신이라는 사실. 와, 뿌듯하지. 지난 30일에 목요 방문이 있었는데요. 이 구봉길 선수는 학교 다닐 때 이길 뛰기 훈련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구봉길 선수는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동의대 언덕 덕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고 나니 부산 부심이 또 쫙 올라옵니다. 예. 제가 뽑은 댓글 원픽은 바로 이겁니다. 국가대표뿐 아니라 동의대 우리 관계자들까지 노고를 취하는 앞으로 우리 펜싱이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댓글로 최고입니다. 부산 북구의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 후보가 5개로 압축됐습니다. 이르면 10월에 새 명칭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5개의 후보군 명칭 궁금하시죠? 바로 가람구, 감동구, 구포구, 금백구, 낙동구입니다. 만 19세 이상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9일간 실시한 공모에서는 감동구와 가람구가 가장 많았다는데요. 여기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낙동구, 가람구가 가장 낫다는 홍도 있지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왜 하필 이 시국이냐? 그냥 북구가 가장 좋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눈에 띕니다. 제가 뽑은 뼈 때리는 댓글 원픽은 바로 이겁니다.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뿌꾸빵, 뿌꾸빵, 뿌꾸빵빵. 그냥 북구 그대로 가자는 거겠죠? 모두가 어려운 이 시절 돈줄난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충북 진천군인데요. 미군 철수로 사지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을 넉넉하게 품어준 충북 진천군 주민들을 향한 응원이 진천군 온라인 쇼핑몰 진천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 주문량보다 20배가 갑자기 늘어서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가 2일부터 다시 열렸는데 댓글 한번 훈훈합니다. 진천 군민과 우리 국민을 자랑스러워하는 댓글부터 진천몰 돈줄 내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댓글까지. 역시 인생은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반대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박 댓글 골라봤습니다. 좋은 일을 삐딱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공포를 생각해서 자중해달라는 댓글. 속이 후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산의 핫이슈 시사예능 시선 뉴스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슈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함께 외쳐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예. 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뭐 눈에 띄게 주는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사실 여행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선선한 바람 불고 하면 이쯤 여행 많이 가게 되는데 제 주위는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어때요? 사실은 여행 가기 참 좋은데 지금 여행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조금 안전한 곳을 위주로 먼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서 이 휴가철이 분산이 기가 막히게 좀 잘 해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런 정보를 알고 가셨는지 다 희한하게 잘 놀다 오더라고요. 안전하게. 참 난 그게 워낙 신기하대. 어디서 그런 정보 얻는지. 예. 고독설 씨는 SNS 안 하죠? 전화하면 되지. 그 바로 뭐 얘기를 SNS 말라고. 저는 그 SNS 인별그램 소위 얘기하는 인싸가 되고 싶은데 아직 인싸는 아니지만 하는데 거기 보면요 여행업체나 레저업체를 팔로우 해놓으면 수시로 정보가 뜨거든요. 오. DM이 막 이렇게 와요. 뒤에 뭐?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DM. 아니, 단어도 아니고 이제 줄임말을 쓰니까. 다음 아닙니다. 예? 아니.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우리 깨톡 있잖아요, 깨톡. 깨톡 비슷한 건데, 인별에서 이게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자기도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DM을 해놓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게, 거기에서 이제 예약 인원, 날짜, 시간, 미리 돈 보내면 이런 것들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야, 진짜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래나니까 잘 놀다 오시는구나. 잘 찾아가지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여행업체나 혹은 레저업체가 이렇게 연결해서 가게 되면 무허가이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 공식적으로 이런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수상 레저 업체들이 핵심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모터보트가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달립니다. 좁은 길 아래를 살펴보니 모터보트와 가건물 등이 들어선 바지가 눈에 보입니다. 수상 레저를 즐기거나 탑승하기 위한 준비 장소를 말하는데 하천을 무단 점용한 불법 시설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인 낙동강 중하류에 불법 수상 레저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수장 주변은 청정지역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불과 반대편에서는 불법 수상 레저 영업이 버젓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사업 등록도 안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니까 뭘 또 안 하겠어요?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유 설마 뭐 내가 사고 나겠어 괜찮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안전하고 사고 방지 위험이 돼 있으면 이 합법적인 데는 레저시설 이용하는 데는 이게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 그러면 좀 비쌀 끼고, 좀 불법이면 가격이 좀 낮을 거니까 돈이 없으신 지갑이 얇은 분들은 이걸 좀 찾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작년 8월에 밀양시 관할인 낙동강에서 가족 단위로 수상레저 즐기다가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도 있었고요. 2015년 6월에도 김해시 관할의 낙동강 인근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38살 아빠와 11살짜리 딸이 제트스키가 전복돼서 모두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 사례이긴 하지만 충북 옥천군이 뭐 불법 수상 레저 업체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곳인데, 여기 대청호에서도 모터보트를 끌어주는 물놀이 우리 튜브 있잖아요. 바나나 튜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0대 남성이 물에 빠졌는데 제대로 구조가 안 돼서 이분도 돌아가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방금 말했던 이 사고가 난 업체들이 전부 불법 레저 업체입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을 단속하지 않았으니 이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옥천군이 단속 안 했으니까 잘못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2심 모두 옥천군이 승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패소한 거라. 왜? 왜요? 그럼 불법 수상 레저 업체를 이용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옥천군의 변소를 들어보면 우리는 대청호에 있는
그 무등록 수상 레저 업체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왔다. 그리고 방호 조치 의무도 충실히 해왔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업체가 불법 업체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이 확인해보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더 방점을 둔 거예요. 불법 수상 레저 업체들 이게 근데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사실. 또 돈입니까? 다 돈이지 뭐. 예. 자, 이제 뭐 등록 안 하고 이러면은 거기 부과되는 그 돈들이 얼마나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 안 하고 무허가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법 지켜가면서 제대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보험도 가입해야 돼. 뭐 여기 이제 뭐 하청 같은 걸 쓰려면 점령 허가도 받아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한 허가비도 내야 되고 해야 돼 그래. 나중에 세금도 내야 돼.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럼 이분들은 아까 뭐 저 고독서시에 좀 얘기했지만은 그 이용료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용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법 지키가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하는 업체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아파일로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쟁에서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예약도 안 되고, 등록할 때 내는 비용은 또 비용대로 내야 되고, 이 이중고입니다, 이중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가격 경쟁에 저희가 좀 불리한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세금이라든지 보험료를 연간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점이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가 허가를 내준 곳은 화명과 삼락 등 3곳에 불과합니다. 화명의 경우 점용료로 부산시에 연간 5천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했지만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하는 말씀들은 걔도 그때뿐이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방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좀 더 이제 담당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하천법은 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상 레저 시설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포츠 이런 걸 갖다가 낙동강 안에서 하려고 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면. 근데 그 영업을 하는 거는 어차피 눈에 다 보인다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게 유관상 확인되고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자, 방금 그 공무원분들은 안 보인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저게 법적으로는 어떤 법을 위반했고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 제가 그러면 법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저 이제 빠지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설치하는 곳에 산림 같은 게 있다 하면은 산림 훼손해야 되죠. 그쪽에 사람들 샤워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수 불법 사용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빠지 이런 걸 이제 설치해야 되니까 무허가 건축도 되겠죠. 그리고 돈 안 받고 사업 등록을 안 하고 이제 예약을 받고 할 거니까 식품적개법 위반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위반을 하니까 이제 법률은 뭘 위반하느냐? 국토의 개인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하천법 위반,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지하수법 위반. 제가 그냥 조사해 본 것만 한 6개의 법이 위반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반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이제 받는 처벌 수위가 벌금형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 근데 한 철 장사하면 얼마 많이 벌겠어? 500만 원 그냥 돈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저도 우연히 기억나 보면 좀 그거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맨날 기사 나오면 이듬해 되면 또 반복되고 또 얘기 잠깐 그때만 잠깐 얘기됐다가 단속하는 거 맞나 싶은데 단속 주체가 저렇게 이렇게 저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불법으로 수상 레저 그 기구를 이용하다 보면은 한두 업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체가 많다 보면은 이 이제 그 기구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낙동강 수질 오염의 피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크다. 그래요. 아무래도 기름을 넣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불법이면 기계 검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름이 이렇게 강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 내가 볼 때 환경도 엉망되고 그게 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렇게 될 바에는 막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법을 완전히 합법화 시켜가지고
길을 열어주고 이거 책임 소재를 완전히 분명하게 물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려고 했죠. 부산시가. 했어요. 예, 2009년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부산권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으로 낙동강 일원에 요트 계류 시설, 선착장, 수상 레저 시설 23곳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23곳. 예.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살리려고 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살리기인지 죽이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합법적으로 설치를 하려 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이 대형 프로젝트는 그냥 흐지부지 됐고 지금은 그랬다 카더라 뭐 요 정도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광경이 한 끼 좀 단속했으면 지금은 철수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고 또 뭐 기대도 되는데요. 철수하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도 김 PD가 바로 다녀왔습니다. 입수한 정보로는 강서구 중사도 인근의 불법 수상 레저 업체가 4개설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따끈따끈한 잠입 취재 영상 확인하실게요. 이제 초보분들은 저희가 교육 시점에서 6만 원이시고요. 초보도 6만 원. 네네. 그 시장에서 교육을 드리고 이제 그걸 타면서 2번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6만 원이시고 그냥 일반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 타시고 2만 5천 원이세요. 3만 살 때 2만 5천 원이요? 사람들도 꽤 많이 오세요. 네, 주말에는 좀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미리. 주말 예약해야 네, 돼요? 주말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고 네. 평일에는 지금 이제 조금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에어컨 한가하고 평일에 장가하시고. 근데 생긴데 오늘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작년에요. 작년에 생겼어요? 네. 지금 여기 이 동네 이거밖에 없죠. 네. 아니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대단하다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저라겠어요. 이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예고까지 다 했는데 그냥 콧방귀 끼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단속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저런 식으로 목액을 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지구가 병들고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위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걸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최소한의 투자만 해도 최대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 사실은 뭐 보트 몇 번, 한두 번 오는데 몇 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뭐 6만 원 뭐 이래 받고 이러면은 사실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씁쓸합니다. 단속해야 될 기관에서는 조심할 게 아니라 이게 큰 관심이 아예 없어요. 보니까. 난 이게 더 화가 납니다. 낙동강 관리본부라는 사람들은 낙동강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세금으로 받는 월급 받고. 감시관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예, 낙동강을 지키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어도 늘 야호를 외치고 요구하는 분에게 이번 문제의 심각성과 또 요구사항을 좀 듣고 왔는데요. 환경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운영위원장이신 박준옥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야단 한번 맞으러 가시죠. 이게 이제 업체 수준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낙동강 하구에서 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수상 레저의 이 활동이 뭐 연중 끊이질 않습니다.
끊이질 않으면서 문화재 보호가 낙동강하고 대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수상 레저 활동은 거기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철새 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진동, 뭐 소음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 철새들의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교란을 주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뭐 이 간에 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이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알고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낙동강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이분들이 개발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잠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은 펼치면서도 이 보호 활동, 제대로 된 이 행정 활동들이 없더라는 부분은 낙동강하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분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저희 사회의 아픈 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 수상 레저 업체로 인해서 피해가 저는 아까 수질 오염이나 아니면 안전사고 노출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새들의 서식지 파괴 이건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부산 낙동강하구는 철새와 텃새가 잠을 자고 가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하는 수상 스포츠는 진짜 새를 쫓는 행위. 어찌 보면 새들이 사는 곳에 인간이 마음대로 침범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행위는 불법이 명백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허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단 한 사람, 허가 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손을 장을 지진다 진짜. 예?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야. 예? 아까 관할 지자체, 강서구청 수상 레포츠 행위를 금지할 법적 규제가 없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왜 법적 규제가 없어? 규제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직무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르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언급됐던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사실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감시와 계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진짜로 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녹화된 거 보내드릴게요. 낙동강 하면 사실 우리 영남 사람들의 젖줄 아닙니까? 젖줄. 식수원 아닙니까? 네. 결국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물이고 나도 마시는 물, 내 부모님도 마시는 물, 내 가족도 마시는 물이라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 물이 제트스키에서 나왔던 기름 섞인 물, 뭐 그런 기름이 섞여갖고 그런 그렇게 정말 나쁜 물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겠어요? 제트스키 타시는 분도 아셔야 돼. 지금 자신이 마시는 물이 그런 물이라는 사실을. 네. 네, 오늘 시선뉴스톡은 해마다 반복되는 낙동강하구 불법 수상 레저시설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과 대침을 나봤습니다. 저도 지인들이 수상 레저 한번 하러 간다고 하면 꼭 이게 합법적인 업체인지 불법 업체인지 확인해보고 가라고 그렇게 조언하겠습니다. 그게 작은 시작이고 큰 시작이겠죠. 예. 네, 오늘 이 시간의 이유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시선뉴스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